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오늘 현재 시각 2020년 11월 10일 새벽 5시 50분입니다. 화이자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는 그 백신에 대한 뉴스를 내보내면서 전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S&P 같은 경우도 S&P 500도 2%, 2.5%, 다우산업 4%, 나스닥은 기술주가 많아서 그런지 오히려 이제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독일 5%, 프랑스 7.5%, 영국 4.6%, 유로스톡스에서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지수들 종합한 건 전체적으로 6.3%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나라 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그래서 화이자 관련주가 뭐야? 이렇게 해서 거기에 테마주에 엄청나게 돈이 몰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 매매와 이제 펀더멘탈 분석을 통한 저평가주가 차트가 좋아지는 장기적인 하락 혹은 장기적인 횡보 이후에 이제 흐름이 좋아지는 이제 이런 좋은 종목이 좋은 위치, 이런 종목 타점을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료 매매라고 하죠. 이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료잖아요.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급등락이 오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를 건 당연히 알죠. 그런데 시초가에 그래서 사야 돼? 아니면 눌림에 사야 돼? 이제 눌리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이자 주식도 뭐 그걸 사는 게 좋지 않겠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재료 매매는 재료가 탁 터지고 나면 그 엄청난 호재라고 하더라도 재료 소멸이라고 하면서 엄청 갭을 띄어서 거기서 확 팔고 나와버리는 이런 매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옥석이 가려질 수 있으니 계속해서 관심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백신 그 화이자 관련 주의 주가 흐름과 그 회사의 재무적인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약품, 이거 엄청나게 올랐죠. 엘리어트 1, 2, 3, 4, 5, A, B, C파가 안 나오고 다시 이게 큰 1파, 2파, 3파로 해서 큰 파동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큰 관점에서의 3파 중이다. 이제 뭐 내일 모레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네요.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엄청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제일약품이 화이자 관련주로 엮인 거는 맞고, 화이자랑 협업도 많이 하는 것도 맞고, 그 대표가 CEO가 화이자 출신도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나 많이 단기적으로 3만원 하던 게 8만원 갔거든요. 이렇게 올랐으면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계속 갖고 있으시되 저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가격이 한 7만원 정도 가격이 좀 중요한 매수 타점으로 보입니다. 제일 파마홀딩스, 이건 조금 낫네요. 이것도 엄청나게 급등락을 하는 종목이라서 그래도 제일약품보다는 제일파마홀딩스가 그나마 아직 올라갈 자리가 더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거래량 터지고 있고, 백두 장기 기준선도 여기서 뭐 다 돌파하고 이제 파동이 한번 나왔죠. 여기서 지지를 못 해주고 깨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엄청난 고점은 아니다.
흐름 잘 보시고 KPX 생명과학 이걸 같이 안 봤네요. 자본 총계가 여기까지밖에 분기로 되어 있구나. 연간. 네. 하여튼 자본이 엄청나게 감소했었네요. 젤리약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글쎄요, 뭐 화이자의 백신을 여기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이제 CMO까지 한다면 뭐 다시 좋아질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지는 한번 잘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약품 빠질 때 제일 파마 홀딩스도 같이 자본이 엄청 빠졌네요. KPX 생명과학 여기도 1파, 2파, 3파 지금 진행 중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매매하실 분은 바로 따라서 사지 마시고 12,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면 그때 잡으셔도 됩니다. 이미 엄청나게 진행되고 끝물에 내려오는 걸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간에 아래꼬리 같은 걸 딱 주거나 이럴 때 잡아볼만 하겠죠. 그렇지만 경고 종목입니다. 투자 경고. 이런 거 조심하세요. 저는 오늘 영상 찍는 게 이 백신 관련주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큽니다. 우리바이오. 네, 이것도 파동이 이제 1파, 2파, 3파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매매하신다면 3,800원 부근 내려오면 그때 해보실만 하겠습니다. 아래 꼬리를 주면 잡는 거고 안 주면 안 잡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백신 관련된 주들은. 그런데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 만드는 게 단순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이제 그런 테마주들이 있고, 이거는 실질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화이자에서 전 세계 백신을 다 공급하려고 하면 그 생산을 해야 되는 생산을 할 능력이 안 돼요. 캐파가 그만큼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백신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CMO 위탁 생산을 해서 이만큼 좀 만들어줘 라고 하는, 반도체 이런데 TSMC처럼 이제 엄청난 이제 그런 생산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가 갖춰져 있는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장, 캐파가 있는 이런 회사가 어디냐?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부분을 잘 꿰고 들어왔고, 뭐 지금 분식회계다 뭐다 뭐 승계 이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회사고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뭐 80만원 뭐 이렇게 되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76만원이 어제 종가였는데, 어쨌든 이 차트도 지금 구름대를 돌파하는 한 78만원 요 정도부터는 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수주를 따내냐 못 따내냐는 몰라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이제 그런 위탁 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많이 있고, 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백신도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된 급등세가 이제 약간 마무리되고 파동이 끝나는가 싶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이 화이자 관련주로 이제 생각한다기보다 화이자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모아갈 수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백신 관련된 주는 어느 누가 봐도 다 알아요. 그냥 다 알고 엄청난 과열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테마가 형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쪽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받은 데가 항공과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타점이 온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실질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자본이 확 줄어들었죠, 대한항공. 네, 그래서 이 예전에도 분석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흐름이 좀 좋아졌어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기에는 거래량이 받쳐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1파, 2파, 3파가 진행 중이고, 어제 이제 볼린저 밴드, 백두 밴드를 뚫어버렸네요. 오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그러니까 어제도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게 지금 비싼 가격인가 아닌가, 이거를 한번 보시면 올라갈 자리가 그만큼 많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혹시 망할 수 있는 회사냐? 이제 그렇지는 않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도 매각 이슈가 불발되면서 또 최근에 엄청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급하게 오르는 중입니다. 감자 뉴스까지 같이 있어서 아시아나항공 주주분들 엄청 마음이 쓰리셨을 텐데, 그나마 이제 백신이 나온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주요 가격선으로 한 4,000원 돌파하면 그 정도부터는 이제 해볼만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는 보시면 차트가 다 비슷할 거예요. 제주항공도 이렇게 완전 밑에서 기고 있고, 진에어도 이렇게 밑에서 기고 있고, 예림당도 이렇게 밑에서 기고 있고, 티웨이 항공도 이렇게 밑에서 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LCC는 솔직히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동안에 이 자본 총계 같이 보시면 전부 다 이제 곤두박질들 치고 있잖아요. 전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회사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LCC가 지금 많이 생겼는데 LCC들이 다 망하고 한두 개 LCC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망할 회사에 내가 투자를 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뭐 대한항공과 같이 묶여 있으니 진에어는 괜찮지 않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가격적인 메리트가 매우 있고, 이런 화이자 백신 관련된 이게 터져 나왔을 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벼운 종목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주항공, 진에어, 예림당, TA항공, TA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오랫동안 들고 있기는 좀 부담스럽다. 뭐가 망할지 모른다.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행. 여러분들 지금 2단계, 뭐 2.5단계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 여행에 대한 이 가고 싶은 이게 엄청나게 눌려 있어요. 근데 그래서 조금 완화될 때 바닷가 이런 데 보면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때 뭐 이태원 클럽 이것도 전국에서 모였던 이유가 막 누르다가 뭐 클럽데이다 해가지고 그때 특별 이벤트 하고 뭐 이런 왕창 몰렸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사람들 심리, 여러분 어떠세요?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해외 여행도 가고 싶죠. 근데 국내 여행은 그나마 조금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해외 여행은 꿈도 못 꾸잖아요. 근데 이제 백신이 나왔다? 그 다음에 진짜 종식되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시간은 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받고 진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투어 보시면 하나투어가 여행의 대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본이 확 줄어든 거 보이시죠? 진짜로 그 항공주 못지않게 여행주들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인력 감축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버티기만 하는 수준의 이제 그런 여행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행사들도 이 LCC처럼 망하고 도산되고 이런 회사들이 많을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투어
하나투어가 진짜 실질적인 가장 큰 대장이고 모드투어도 아주 크죠. 역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감소의 폭이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투어나 모드투어는 그래도 견딜만한 자본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고, 차트는 하나투어보다 모드투어가 더 좋네요. 그 부분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14,000원 정도만 와준다면 좋겠지만 아마 안 오고 바로 튈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투어가 대장인데 시총도 가장 크고 이게 아직도 구름대 밑에예요. 하나투어가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노랑풍선, 이게 여행주에 엄청 또 가벼워서 사실 이 노랑풍선 같은 게 먼저 반응을 오고 있다, 기대감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무더기 화살표 뜨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흐름이 여기서부터 바뀌었죠. 먼저 반응을 한 건데, 노랑풍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본 총계를 보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어요, 이 자본들이. 그래서 자본 총계가 이제 500억 수준, 550억 수준까지 내려왔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주주인데 이 회사가 진짜 망하기 직전이야. 근데 주가가 올라. 사람들이 뭐 오늘 내일 막 엄청나게 올랐어. 그러면 거기에서 왕창 정리를 하면서 이제 회사가 급하게 어려운 길로 가게 될지 혹시 누가 압니까? 노랑풍선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행사 중에서 좀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LCC처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고, 길게 봤을 때는 살아남는 여행사들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모드투어가 될지 하나투어가 될지. 거기서도 뭐 각종 부채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혹시 뭐 안 좋은 악재가 또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없고요. 그냥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추적하시면서 흐름들이 깨졌나 살아있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여행도 이제 막 구름대와 백두 장기선을 돌파하고 있는 정도의 차트 흐름이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들 4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컨택트 리스라고 사실 표현해야 맞는데, 어쨌든 이제 비접촉되는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그런 쪽은 조심하시고, 컨택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제 소비주 쪽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마트 제가 여기서 이제 추천드렸었던 1차 매수 타점인데 2차 매수 타점까지 안 오고 이제 오르고 있는 중인데, 이런 쪽으로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는 이제 이런 소비주들도 이제 다시 부각받을 수 있겠다. LG생활건강도 중국이랑 또 중국에도 큰 소비처인데 중국에서 개방한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제 화장품주가 아직도 이제 정말 이렇게 매력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이제는 끝물인가, 또 이것도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일단 큰 추세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력적인 부분이 됩니다.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본이 올라가는 속도도 각도도 매우 완만해졌지만 그렇다고 뭐 손해를 보고 있거나 이제 막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중국 개방되고 이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중국 개방되는 거랑 별개로 이제 이런 화장품 관련된 쪽이 여행이랑 엮여서 여행 가거나 뭐 여행 갔을 때 뭐 화장품을 또 좋은 걸 사 올 수도 있겠죠. 면세점이나 호텔 신라 또 그래서 면세점 관련으로도 잘 보시고, 또 이건희 회장님 관련된 상속 이슈도 있는데 어쨌든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종목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호텔신라도 엄청나게 견조한 회사인데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호텔신라도 계속 관심 같이 가지고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백신 관련주들 엄청 강할 것이다. 그렇지만 급등락이 있을 테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거는 직장인들이 갑자기 그래 이거야 하면서 막 몰빵하고 이렇게 할 만한 종목이 아니다. 위험하다. 그렇지만 매우 강할 건 맞다. 이제 이러니까 정말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그래도 흐름들을 지켜보자. 이제 화이자랑 계약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실질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이제 그 정도 말씀드렸고요. 항공주들 관심 갖게 보자.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다 관심 있게 보고, LCC들도 뭐 더 먼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건 단기적으로만 관점을 가지고 보고, 혹시 위험하게 될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다. 조심해야 된다. 여행주도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게 대장인데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이런 게 더 많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을 텐데 LCC와 마찬가지. 하나투어, 모두투어, 하나투어가 진짜 많이 전혀 오르지 않은 상태니 이런 게 매력적이다. 이마트 같은 거 계속해서 좋고 자본 막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LG생활건강도 계속 좋습니다. 엄청나게 계속 성장하는 회사예요. 근데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르거나 이러진 않을지 몰라도 지금 어쨌든 흐름이 좋고 살아나고 있는 상태다. 아모레퍼시픽 또 이제 화장품 관련으로 이제 중국 관련, 그 다음에 여행하면 여행 가기 전에 화장품을 새로 산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매출이 추가 증가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여행 가서 사는 화장품들은 면세점에서 사기 때문에 여기서 호텔신라 같은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 정도로 오늘 급하게 요약한 화이자 관련된 뉴스로 인한 좀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종목들이 이제 막 난발을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재료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호재는 진짜 호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